네, 안녕하세요. 공부 정서와 공부 전략을 지키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윤입니다. 오늘은 바로 새학년 새학기의 시작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친구들 만나서요. 소개도 하고 규칙도 이제 익히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제가 교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그런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요, 참 괜찮은 아이들의 학부모님, 부모님들의 공통점에 대한 영상을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과하게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제가 지켜본 결과 이런 공통점이 있었더라. 그리고 제가 부모로서도 이런 학부모님 참 본받고 싶다. 탐나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배우고 싶은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요,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예요. 네, 신뢰라는 것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정말 믿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신뢰를 보여주시냐면은 친목의 형태로 보여주십니다. 쉽게 말하면은요, 학교에 연락을 거의 안 하시는데, 이게 연락을 하시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교실에 1인 1역이라는 시스템을 담임선생님마다 거의 다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이들마다 교실에 다양한 역할을 분배해 가지고 줘서 아이들이 소속감도 느끼고 책임감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실의 청소라든지 급식 도우미라든지 다양한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들은 일주일마다 공정하게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실에 이동을 하잖아요. 체육관도 가고 운동장도 가고 과학실도 가고 하는데, 저는 학생들을 인솔을 하니까 나오면서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하는 그런 역할을 또 맡은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친구가 서윤이라고 가명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친구가 키가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불을 켜려고 할 때 키가 손이 안 닿았었고, 그래서 의자 위로 올라가서 꺼야 했었던 겁니다. 저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근데 다음날 이 아이가 무슨 막대기 모양으로 포인터 같은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서윤아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제가 불을 끌 때 의자 위로 올라가서 끄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엄마께서 이거를 챙겨주셨다. 이걸로 끄라고 했다. 해가지고 그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끄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아차 하는 그런 미안함도 들고, 어떻게 부모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같은 상황에서 보통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분 나쁜 티를 내시면서 불만 사항을 전화로 이제 전달을 하시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은 꾹 참고 부드럽게 전화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를 통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을 해라 하고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아이가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제가 키가 작아서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이가 소심한 경우에는 아이가 말을 못하고 부모님께서 당연히 전화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보통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모든 학생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내 딸만 빼주라고 하는 것이 조금 뭔가 죄송한 마음이 들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포인터를 보내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같은 상황일 때 그렇게 학부모님처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선생님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 한번 바꿔보자 해가지고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어쨌든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과 교실의 규칙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방법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보시려고 하셨던 분인데, 그 아이가 정말로 학습적으로 의욕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단단하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줘서, 와, 어떻게 저렇게 아이가 잘 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단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매년 이런 아이를 보면은 부모님들께서 또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계시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과 조금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요. 1년간 연락을 한 번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항상
연락을 하세요. 이제 그 학년이 다 끝나고 종업식 날 연락을 하셔가지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문자로 하시기도 하고요. 메신저로 하시기도 하고, 제가 학급 어플 같은 거 이용을 하면은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감사했다라고 했을 때 뭐 댓글 같은 걸로 달아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전화로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뭐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반에 이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참 기억에 남는 학생이에요. 밝고 긍정적이고 학원 안 다니면서도 최고의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마지막 종업식 날 아버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전화가 오셨어요. 갑자기. 정말 1년 동안 통화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학부모 상담 때도 연락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이 교실에서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진심이 전달이 될 정도로 막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런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했다면은 아이들도 또 더 교실에서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행정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인 경우에는 당연히 아이들도 이 따뜻하고 단단한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실에서도 그런 따뜻함과 단단함이 전달이 되었고,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었고, 학습에 있어서도 마음이 독립되고 단단하면 제가 항상 공부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아이하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부모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교실에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을 할 정도로 나쁘게 말을 하는 경우예요. 정말 부모님이 심하게 체벌을 하시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엄마 아빠를 너무 무서워한다거나, 부모님과 오랫동안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살고 뭐 조부모님이 키우시다가 부모님이 데리고 와가지고는 키우고 있어서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렇게 혼란을 느끼는 그런 상황. 누가 봐도 이 아이가 부모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요.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나 나쁜 점을 아예 입에 거론도 안 하고 약간 금기시하는 느낌이에요. 당연히 자기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하고요. 밖에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속으로 부담과 짐을 안고 지내는 거죠. 곧 터질 것 같은 폭탄의 느낌으로. 자, 이게 무엇이냐면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체벌을 하면서 동시에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좋은 말도 해주고 막 이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미우면서도 동시에 또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또 내가 부모님을 미워하는 순간 부모를 미워한다라는 게 어쨌든 나의 뿌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하는 방법이 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걸로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맞을만 해서 맞았다. 부모님에 대한 불만도 있고 뭔가 싫어하는 마음도 있는데 이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되게 나쁜 애가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뭐 했어? 이렇게 불만을 말을 하는 그런 친구들보다 오히려 말을 못하고 다 좋게만 말을 하고 뭔가 말을 못하는 것 같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모든 인간은 장단점이 있고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 불만을 부모님한테 직접 말을 할 수도 있고 밖에 와서 선생님, 친구들한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시나? 정말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밝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 엄마 어때요? 하고 불만을 말을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건강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말을 해도 버림받을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과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건강하고 끈끈한 이 관계를 형성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안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런 거를 통해서 살짝 엿볼 수가 있었고, 당연히 참 괜찮은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은 이런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 두 번째는 감사함, 세 번째는 이 건강한 관계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긍정적이고 건강하면서도 이 감사한 그런 소통이 있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면은요, 서로 이 감사한 점 이야기도 하고 긍정적인 소통도 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도 즐겁게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